이 기분 아시죠?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조용하고 영혼을 얼어붙게 하는 인식이며 즉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선, 곧 울려 퍼질 것 같은 새로운 멜로디. 이번에는 시나리오가 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배경이 바뀌고 조명이 다르게 설정되고 파트너는 이전의 모든 사람들과는 너무나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납니다. 그리고 어느 우연한 한마디, 설명할 수 없는 한 행동, 당신들 사이의 갑작스러운 냉기 속에서 당신은 그것을 듣습니다. 오래되고 잊혀진 멜로디의 메아리를, 당신의 지난 이야기들의 마지막에 연주되었던 바로 그 멜로디를, 그리고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생각이 당신을 꿰뚫습니다. 나는 이미 여기에 와봤다. 나는 이 고통을 안다. 나는 이 줄거리의 전환을 안다. 그것은 속삭임으로 시작하여 내면의 귀를 먹먹하게 하는 비명으로 변합니다. 왜 이것이 또 내게 일어나는가? 나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자각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다시 같은 지점에 서 있는가? 이것은 마치 새로운 배우들과 함께 같은 연극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대사는 약간 다를 수 있고 의상은 다를 수 있지만 드라마, 감정의 핵심,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결말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무력감입니다. 마치 당신이 자신의 운명을 필사적으로 바꾸려 하지만 자신의 대사와 행동이 이미 오래전에 다른 누군가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장인물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선택하는 능력을,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무서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쩌면 나 때문일까? 어쩌면 나 자신이 이 영원한 반복에 운명 지어진 것일까? 만약 이 설명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면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미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불운이나 나쁜 카르마가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건 이 고통스러운 순환, 사랑의 미로 속에서의 데자뷰 감각은 비극적인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내면에 강력하고 일관되며 절대적으로 실제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남성과 여성들이 바로 이 순간에도 똑같은 시나리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닫힌 원을 돌며 자신을, 파트너를, 운명을 탓하지만 결코 고통의 진정한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 내면에 그들의 선택, 반응, 감정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의 열쇠가 되는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파트너 선택이 사실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 안에 이미지, 즉 내면의 분신이 살고 있어서 당신에게서 숨겨진 자신만의 동기에 따라 당신을 대신해 그 선택을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바로 이 분신이 당신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쓴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선택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관계에 대한 조언 모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내면 세계의 지도입니다. 이것은 여행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이 내면의 감독을 만나기 위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으로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의 언어를 이해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목소리를 당신 자신의 목소리와 구별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방해 행위를 멈추고 마침내 당신이 진정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관계, 당신의 영혼이 받을 자격이 있는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사랑에서 반복되는 실패에 직면할 때 우리의 의식은 필사적으로 간단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찾습니다. 이것은 자기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적,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백한 원인과 결과의 세계인 표면에서 이러한 설명을 찾습니다. 이러한 오해들을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들이 우리를 환상의 포로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은 나는 그냥 파트너 운이 없어입니다. 이 문구는 사실의 진술처럼 아군 앞에서 체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세상이 복권이고 우리는 번번이 불행한 표를 뽑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좋은 사람들은 이미 다 짝이 있어. 주변에는 유치한 남자들 뿐이야. 또는 모든 여자는 속물이야. 이것은 우리를 상황의 수동적인 희생자로 만들기 때문에 편리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제가 수년간의 실무를 통해 확신하게 된 것처럼 정신에는 일종의 심리적 중력이 작용합니다. 거대한 질량을 가진 행성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적이고 무의식적인 구조는 특정 사람들과 특정 상황을 우리 삶으로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단지 우연히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군중 속에서 그들을 알아봅니다. 그들의 눈, 말, 행동에서 우리의 영혼은 오래된 드라마를 재현하는 데 필요한 익숙한 패턴을 봅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의식의 표면 아래에서 작용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파트너 선택은 우리 삶에서 가장 우연이 아닌 행위 중 하나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또 다른 인기 있는 더 미묘한 오해는 문제는 성격 불일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격 테스트, 점성술 차트, 사회 유형으로 무장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원자 단위로 분해합니다. 그는 외향적이고 나는 내향적이야.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 우리는 재정 문제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 그리고 물론 궁합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설명은 가장 중요하고 고통스러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명백히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억누를 수 없이 비합리적으로 끌리는가? 왜 똑똑하고 강한 여성이 계속해서 믿을 수 없는 창조적인 천재와 사랑에 빠지는가? 왜 친절하고 다정한 남성이 계속해서 차갑고 요구가 많은 눈의 여왕을 선택하는가? 답은 무의식이 편안함을 찾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함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것은 종종 우리가 억압했거나 발전시키지 못한 자질, 즉 우리의 그림자를 지닌 파트너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맞지 않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잃어버린 조각을 나타내고 정신은 순진하게도 그와 결합하면 우리가 온전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갈등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면에서 찾아야 할 것을 외부에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 자기개발 문화가 우리에게 슬쩍 끼워 넣는 가장 교활한 오해는 자신에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수평적 성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승진하고 몸을 가꾸고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훌륭하고 유용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엔진이 고장난 자동차의 차체를 반짝이게 닦는 것과 같습니다. 차는 멋져 보일지 몰라도 멀리 가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수직적 성장을 요구합니다. 넓이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로 잠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그림자 측면, 무의식적인 콤플렉스와의 작업입니다. 이것은 의지력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직해질 수 있는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수평적인 자기개발에만 몰두하는 동안 우리는 단지 똑같은 내면의 드라마를 위한 더 매력적인 외관을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새롭고 더 질 좋은 파트너는 단지 똑같은 오래된 연극에서 더 능숙한 배우일 뿐입니다. 이 부분의 중심 은유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당신의 실패한 관계, 반복되는 시나리오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 깊은 곳에서 진행되는 염증 과정을 시끄럽고 필사적으로 알리는 증상입니다. 지속적으로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약국에 가서 해열제를 삽니다. 열이 내리고 안도감을 느끼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몇 시간 또는 며칠 후 열은 아마도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그는 다시 약을 먹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갑니다. 그는 약에 대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효과가 없어? 자신의 몸에 대해 너무 약해. 날씨에 대해 다 외풍 때문이야. 그는 한 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합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열이 날까? 그는 내부에서 자신을 중독시키는 감염의 근원지를 찾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계에 대해 행동하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별은 열의 정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그것을 치료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해열제입니다. 안도의 기간, 허니문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내면의 감염, 우리의 무의식적인 콤플렉스, 우리의 트라우마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관계라는 유기체를 다시 중독시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납니다. 짜증, 질투, 오해, 열이 오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또 다른 위기로 끝납니다. 또 다른 그에 못지않게 강력한 은유를 사용해 봅시다. 당신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자동차 계기판의 경고등과 같습니다. 그것은 엔진의 결함을 경고하기 위해 켜집니다. 현명한 운전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는 정비소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그는 보닛 아래를 봅니다. 어리석은 운전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는 경고등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는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검은 절연 테이프로 그것을 가립니다. 그는 그것이 꺼지기를 바라며 계기판을 칩니다. 그는 제조업체들이 어리석은 경고등이 달린 저품질 자동차를 만든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엔진의 문제는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차는 길 한가운데서 그냥 멈춰 설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파트너를 바꾸는 것은 바로 경고등을 절연 테이프로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맥락에서 보닛 아래를 보는 것은 자신의 패턴을 탐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엔진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님과의 어린 시절 관계입니다. 그것은 억압된 감정입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에 흡수한 자신과 세상에 대한 신념입니다. 유명한 끌림 밀어냄 역학, 파트너에게 매달리게 만드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공황적인 두려움, 또는 그 반대인 삼켜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친밀함에서 도망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증상들은 모두 성격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정신이 애착을 형성하는 방식에 깊은 결함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이 내면의 진단을 수행하지 않는 한 우리는 부서진 마음으로 인생의 길가에 번번이 서게 될 운명입니다. 그리고 이 진단을 바로 지금 시작하기 위해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길에서 진정한 용기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필요하다면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몇 분간 침묵 속에 머무르십시오. 종이 한 장을 가져오거나 그냥 눈을 감으십시오. 자신에게 극도로 정직해지십시오. 우리는 분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역사에 대한 작은 고고학적 조사를 해봅시다. 첫 번째 단계, 감정적 서명을 찾으십시오. 과거의 중요한 관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지막 관계뿐만 아니라 깊은 흔적을 남긴 모든 관계를, 기억 속에서 그것들을 마지막 순간, 이별 또는 감정적 소외의 순간까지 되돌려 보십시오. 이제 모든 세부사항, 모든 누가 옳았고 누가 틀렸는지를 버리십시오. 그 후에 남은 순수한 감정에 집중하십시오. 그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날카롭고 꿰뚫는 듯한 버림받음의 감정이었습니까? 배신당하고 등에 칼이 꽂힌 느낌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마도 숨 막히는 느낌, 마침내 자유로워졌다는 안도감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씁쓸한 느낌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마도 당신이 완전히 낯선 사람 옆에 있었다는 차가운 깨달음이었습니까? 이 핵심 감정을 찾으십시오. 모든 반복되는 드라마에는 고유의 감정적 서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두 번째 단계, 파트너의 원형을 정의하십시오. 이제 당신이 이 감정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살펴봅시다. 다시 한번 외부적인 세부 사항은 버리십시오. 당신의 연극에서 그들의 내면적 역할을 보십시오. 어떤 유형의 사람이 불나방처럼 당신을 끊임없이 끌어당깁니까? 아마도 그것은 끊임없이 구하고 고쳐야 하지만 결코 날아오를 수 없는 부러진 새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위대한 일에 항상 바빠서 그의 관심과 사랑을 부스러기로 얻어야 하는 먼 천재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삶이 열정과 드라마로 가득하지만 안정과 안전이 전혀 없는 혼돈의 예술가일까요? 아니면 안전을 주지만 그 옆에서 당신이 죽은 것처럼 느끼게 하는 믿을 수 있지만 지루한 보호자일까요? 이 반복되는 원형을 정의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단계, 이별의 대화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단어들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비판적인 순간에 당신이 말했거나 들었던 바로 그 단어들. 당신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아. 당신은 항상 모든 것을 망쳐.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나는 더 많은 자유가 필요해. 와 같은 문구들. 싸움의 와중에 당신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목소리로 논쟁하고 있는 자신을 자주 발견했습니까? 스스로도 완전히 믿지 않지만 마치 오은 역할처럼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튀어나오는 주장을 하면서 갑자기 무대에 있다는 것을 잊고 역할, 검사, 희생자, 폭군,
완전히 하나가 된 배우처럼 느껴졌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방금 당신의 내면의 감독이 쓴 대사를 들은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당신의 현재 관계보다 훨씬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연습을 했다면 아마도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패턴, 실제하는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준 심리학은 종종 행동 교정만을 제안하며 손을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20세기 초 심리학계가 억압된 어린 시절의 욕망과 리비도에 대한 프로이트의 사상에 매료되었을 때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 영혼에 대한 훨씬 더 급진적이고 장엄한 지도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영혼의 고고학자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개인적인 정기, 기억, 트라우마, 그가 개인 무의식이라고 부른 것의 얇은 층 아래에 훨씬 더 고대적이고 강력한 것이 놓여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고고학자가 고대 도시를 발굴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맨 위층에서는 19세기의 유물을 발견합니다. 더 깊은 곳에서는 중세 요새의 유적을, 더 깊은 곳에서는 로마 빌라의 기초를, 그리고 이 모든 것 아래에는 청동기 시대 정착지의 흔적이 있습니다. 융은 정신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중세 요새와 프로이트적 콤플렉스 로마 빌라 아래의 가장 깊은 층, 인류의 기초가 놓여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 이미지, 행동 모델의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저장소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정신적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억이 아니라 원형, 우리의 정신적 삶이 구축되는 근원적인 청사진 또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험을 찾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는 영웅의 원형, 보살핌과 양육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결정하는 어머니의 원형, 우리가 자신에게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것을 숨기는 그림자의 원형, 그리고 이 강력한 인물들 중에서 융은 성별 간의 끌림의 비밀에 대한 열쇠이자 사랑에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가장 깊은 고통의 원천인 두 인물을 구별했습니다. 이들은 이성의 인식을 형성하고 보이지 않는 인형 조종사처럼 우리의 낭만적인 끌림을 조종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는 그들을 아니마, 남성 안의 여성의 내면적 이미지, 와 아니무스, 여성 안의 남성의 내면적 이미지라고 불렀습니다. 융은 실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러한 내면적, 원형적 이미지와의 관계의 반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 세계가 인식되지 않는 한, 우리가 이 인물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한, 우리의 외부 세계는 우리가 같은 전투를 반복해서 패배할 운명인 전쟁터로 변할 것입니다. 이 내면 극장에 불을 켤 시간이 왔습니다. 왜 당신의 사생활이 같은 시나리오를 따르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영혼의 이 두 비밀 거주자와 친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성, 언어, 그리고 발전 경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명확한 정의를 내려봅시다. 아니마는 라틴어로 영혼을 의미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남성의 정신에 있는 내면적, 무의식적인 여성적 측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성적인 특성의 집합이 아닙니다. 아니마는 완전한 자율적 콤플렉스, 모든 남성이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살아있는 여성의 내면적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는 첫째, 그의 개인적인 경험, 무엇보다도 그의 어머니의 이미지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녀의 사랑 또는 부재, 그녀의 힘 또는 약함, 이 모든 것이 그의 아니마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 그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여성의 특징, 이브, 트로이의 헬레나, 성모 마리아, 소피아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적인 여성적 원리와의 그의 연결입니다. 대칭적으로 아니무스는 라틴어로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성의 정신에 있는 내면적, 무의식적인 남성적 측면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은 단순히 남성적인 특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와의 소통 경험, 그의 존재 또는 부재, 그의 권위 또는 유치함에 의해 형성된 살아있는 남성의 내면적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아니마와 마찬가지로 아니무스는 집단적인 남성적 정신, 전사, 현자, 아버지, 창조자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해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융은 각각에 대해 4가지 발전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바로 원시적이고 초기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당신의 삶을 파괴하는 바로 그 방해 행위를 낳습니다. 아니마의 발전 단계, 남성의 경우. 첫 번째, 이브, 첫 번째, 순전히 본능적인 단계. 여성은 자연, 출생, 양육과 관련된 대상으로 인식됩니다. 부정적이고 그림자 같은 형태에서 아니마 이브를 가진 남성은 여성에게서 파트너가 아닌 어머니를 찾습니다. 그는 무조건적인 보살핌을 요구하고 그의 필요가 즉시 충족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두 번째, 헬레나. 두 번째 단계, 트로이의 헬레나의 이름을 딴 단계. 여성은 미적, 성적, 욕망의 대상, 낭만적인 이상으로 인식됩니다. 바로 여기서 가장 유독한 형태의 부정적인 아니마가 탄생합니다. 남성은 실제 여성에게 이 신성하고 도달할 수 없는 이미지를 투사합니다. 하지만 어떤 여성도 영원히 받침대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필연적으로 인간적인 특성을 보일 때 그의 아니마는 변덕스럽고 질투심 많고 복수심에 불타며 그가 배신당했다는 독한 생각을 속삭입니다. 세 번째, 마리아. 세 번째 단계, 영적인 사랑. 여성은 깊고 순수한 사랑과 연민을 할 수 있는 성모 마리아로 인식됩니다. 관계는 깊고 의미 있어집니다. 네 번째, 소피아 최고 단계, 지혜. 여성은 의미로의 안내자가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외부로 투사되지 않고 내면의 지혜의 원천이 되는 완전히 통합된 아니마입니다. 아니무스의 발전 단계, 여성의 경우. 첫 번째, 타잔, 첫 번째 단계, 순전히 육체적인 힘. 남성은 운동선수, 액션 영화의 영웅으로 인식됩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거칠고 때로는 잔인한 힘, 나쁜 남자에 대한 무의식적인 끌림입니다. 두 번째, 바이런, 두 번째 단계, 낭만적인 영웅. 남성은 시인, 모험가입니다. 여기서 함정은 여성이 드라마와 강렬함에 의존하게 되어 카리스마 있지만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믿을 수 없는 남성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로이드 조지. 세 번째 단계, 마로의 전달자. 남성은 교수, 정치인,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흔하고 유독한 형태의 부정적인 아니무스가 있습니다. 그는 완고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의견의 집합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여성을 비판하고 그녀의 감정을 평가절하하며 그녀가 이 이미지를 남성에게 투사하여 그녀를 가르치고 통제할 파트너를 선택하게 만드는 내면의 폭군입니다. 네 번째, 헤르메스. 최고 단계, 정신의 안내자. 아니무스는 그녀 자신의 창의성과 의미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처음 두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바로 거기서 부정적인 아니마와 부정적인 아니무스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미성숙하고 그림자 같은 측면을 우리는 파트너에게 투사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단순한 이론이 되지 않도록 두 가지 구체적이지만 집합적인 이야기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숨쉬고 행동하고 삶을 파괴하는지 살펴봅시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들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이 드라마들의 메아리가 여러분 안에서 울리는지 느껴보십시오. 알렉세이의 이야기, 부정적 아니마. 알렉세이라는 남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성공하고 똑똑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니마는 이브와 헬레나 단계 사이에 어딘가에 갇혀 있습니다. 그에게 여성은 그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할 대상 이브이거나 그의 삶을 장식해야 할 아름다운 낭만적인 이상 헬레나입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여성에게 자석처럼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자신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투사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시작에서 그는 행복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된 여성에게서 여신 뮤즈를 봅니다. 그는 그녀에게 칭찬을 쏟아붓고 선물을 줍니다. 이것은 그의 아니마가 헬레나 단계에서 온 힘을 다해 투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여성은 영원히 받침대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자신만의 문제, 자신만의 욕망이 있으며 그것이 항상 그의 것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그의 아니마는 가장 부정적이고 유아적인 측면의 입으로 퇴행합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변덕스러워집니다. 그의 내면의 독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온 세상을 주었는데 그녀는 오늘 아침 나에게 미소 짓지 않았어?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녀는 감사할 줄 몰라. 그는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요구하듯
끊임없는 사랑의 확인을 요구합니다. 그는 그녀가 친구들과 어딘가에 갔을 때 고통스러운 질투 장면을 연출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브 세계에서 어머니는 아이 외에는 누구에게도 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파트셔는 함정에 빠집니다. 그녀는 도달할 수 없는 여신이자 모든 것을 용서하는 엄마여야 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그녀는 지쳐서 떠납니다. 그리고 알렉세이는 다시 배신당했다는, 모든 여자는 똑같다는 깊은 느낌과 함께 혼자 남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의 미성숙하고 분열된 아니마의 용기가 되기를 요구함으로써 모든 것을 스스로 파괴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엘레나의 이야기, 부정적 아니무스. 이제 엘레나라는 여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강하고 독립적입니다. 그녀의 아니무스는 세 번째 단계, 로이드 조지의 가장 부정적인 표현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현명한 조언자가 되지 못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차가운 의견의 위원회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내면 세계는 그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자는 믿을 수 없어. 항상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야 해. 감정은 약점이야. 내가 옳아. 왜냐하면 권위 있는 출처에서 그것에 대해 읽었기 때문이야. 그녀는 좋고 친절한 남자를 만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아니무스의 긍정적인 측면을 투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행동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첫 번째 삶의 어려움이나 의견 불일치에 직면하자마자 그녀의 부정적인 아니무스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남자가 문제 해결책을 제안하면 그녀의 내면의 목소리는 즉시 말합니다. 그건 어리석어. 내 계획이 더 나아. 그녀는 그의 결정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그의 모든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며 평범한 대화를 그녀가 검사인 법정 심리로 바꿉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와 경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니무스는 어떤 남자든 옳고 그름을 다투는 경쟁자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서 속임수를 찾고 배신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내면 위원회는 이미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비판과 불신의 공격을 받는 남자는 싸움에 지쳐 떠나거나, 더 나쁜 것은 그의 어떤 주도권도 처벌받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주도권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엘레나는 자신의 아니무스의 오름에 대한 씁쓸한 느낌과 함께 혼자 남습니다. 나는 그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녀는 자신의 내면의 폭군이 미리 그를 무능하다고 정의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최고의 자질을 발휘할 기회를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서 알렉세이나 엘레나를 알아보시나요? 여러분의 파트너에게서요? 비판하고 평가절하하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드라마를 만드는 이 내면의 목소리.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아니마나 부정적인 아니무스의 목소리입니다. 이 방해 행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또 다른 은유를 사용해 봅시다. 여러분 안에 강력한 자석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자석은 여러분의 아니마나 아니무스입니다. 그 극성, 그 설정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와 첫 번째 중요한 경험들에 의해 보정되었습니다. 이 자석은 의식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무의식에 익숙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것은 오래되고 미완성된 화학 반응을 완성하는데 이상적으로 적합한 금속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 거부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끌림, 첫눈에 반한 사랑을 느낄 때 그것은 여러분의 의식적인 나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의 자석이 요란한 찰칵 소리를 내며 자신의 반대 극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콤플렉스는 다른 사람에게서 여러분의 내면 드라마에서 역할을 할 이상적인 후보를 인식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니마가 거절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석은 군중 속에서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는 남성을 틀림없이 찾아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니무스가 아버지 상과의 투쟁의 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석은 통제할 수 있거나 영원히 경쟁할 수 있는 남성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비극적인 투사의 속임수가 일어납니다. 관계의 첫 몇 달 동안 여러분은 실제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에게 투사된 자신의 영혼을 봅니다. 남자는 여자를 보면서 사실은 자신의 아름다운 아니마의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감탄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강력한 아니무스를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답지만 환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삶이 시작됩니다. 맞은편의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그에게는 단점이 있고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는 습관이 있고 자신만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투사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러분은 스크린이 여러분의 내면의 영사기가 돌리고 있는 영화가 아닌 다른 영화를 보여준다고 해서 스크린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힘으로 실제 사람을 여러분의 내면의 이미지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패하면 여러분은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오래된 영화를 위한 새롭고 더 나은 스크린을 찾아 떠납니다. 이 핵심적인 생각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은 파트너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부분이 이미 쓰여진 역할의 배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다시 쓰지 않는 한 연극은 끝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더 깊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신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신조, 여러분의 내면의 이미지가 살아가는 불문율의 집합라고 부릅시다. 이성에 대한 어떤 신조가 여러분 안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암묵적이지만 절대적인 신념이 여러분의 관계를 결정합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더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아니무스의 신조의 여성의 경우, 남자들에게 약점을 보여서는 안 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것을 이용할 거야.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 진정한 남자는 내 도움 없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해. 모든 남자는 결국 실망시켜. 내 의견과 신념이 그의 감정보다 더 중요해. 부정적인 아니마의 신조의 남성의 경우, 진정한 여자는 말없이 내 욕망을 느껴야 해. 여자가 나를 비판하면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를 돌봐줄 여자가 없으면 나는 불완전해. 여자는 비합리적이고 그들의 감정은 위험해. 내 주요 임무는 그녀를 얻는 것이고 그 다음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 바로 이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 생각을 꼬리 잡으십시오. 이 신조들 중 어떤 것이나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것이 여러분의 내면 우주의 법칙입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법칙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은 사실 누구의 목소리인가? 이것은 남자들에게 실망하고 자신의 신조를 여러분에게 전달한 어머니의 목소리인가? 이것은 차갑고 권위적이어서 여러분이 이 신조를 방어 수단으로 개발한 아버지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이것은 여러분이 첫 번째, 가장 고통스러운 이별 후에 내린 결론으로 방어 메커니즘에서 감옥으로 변한 것인가? 댓글에 여러분이 자신에게서 발견한 신조를 적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것은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객관화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안에서 밖으로 꺼낼 때 여러분은 그것이 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해방을 향한 길에서 마법의 첫 번째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댓글을 읽고 이 내면의 투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용기는 여러분의 내면의 폭군에게 그의 법칙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고 선언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방해꾼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싶은 유혹이 큽니다. 그와 싸우고 그를 억압하고 그를 영혼에서 쫓아내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새로운 수준에서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림자와의 싸움은 그림자를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융의 길은 투쟁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의 첫 번째 단계는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여러분은 아니마나 아니무스의 부정적인 표현을 적으로 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사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장 충실하지만 매우 엄격한 스승입니다. 관계에서의 고통은 저주나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영혼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가고 있고 여러분의 목표는 온전함 또는 윤기 말했듯이 개성화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마다 계기판에 고통의 경고등이 켜집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길에서 멀어질수록 이 경고등은 더 밝고 고통스럽게 빛납니다. 부정적인 아니마 아니무스는 바로 이 경고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사적으로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더욱이 여러분의 내면의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문제의 유형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발전이 필요한 영역을 정확하게 가리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주요 심리적 과제를 가리킵니다. 만약 여러분이 끊임없이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파트너에게 끌린다면 여러분의 과제는 자신에게 감정적인 지원을 주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위한 내면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끊임없이 약하고 의존적인 파트너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과제는 자신의 내면의 힘, 자신의 내면의 아버지를 찾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혼돈과 드라마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의 과제는 내면의 구조와 질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윤기 개성화 과정의 은유라고 생각했던 연금술에는 원초 물질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업이 시작되는 혼돈스럽고 어둡고 종종 유독한 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금술사들은 바로 이 혐오스러운 덩어리 속에 금, 철학자의 돌이 숨겨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스럽고 반복되는 관계는 여러분의 원초 물질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변형의 잠재력을 포함하는 혼돈입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아니마 아니무스는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장 큰 보물, 여러분의 온전함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의 말을 듣기 시작할 때만 그는 여러분을 그에게로 통과시켜 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 번째, 핵심적인 원칙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책은 외부적인 투쟁이 아니라 내면의 작업에 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것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이미지와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파트너에게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투사하는 동안 여러분은 실망할 운명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거울에게 여러분의 얼굴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작업은 여러분이 투사를 철회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것은 용감하고 거의 영웅적인 행위로 여러분이 파트너에게서 또는 전 파트너들에게서 그렇게 싫어하는 변덕스러움, 이상주의, 완고함 또는 냉소주의가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내면 인물의 특성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의 아니마 아니무스는 여러분 머릿속의 영화, 영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트라우마와 콤플렉스를 바탕으로 한 같은 영화를 계속해서 돌립니다. 여러분의 파트너는 그냥 하얀 스크린입니다. 투사를 철회하는 것은 영상기를 스크린에서 여러분 영혼의 내벽으로 돌리고 이 영화를 스스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이 파트너를 비난하고 싶은 거부할 수 없는 욕구를 느낄 때 당신은 나를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아. 멈추십시오. 숨을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영상기를 돌리십시오.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나의 어떤 부분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가? 나는 어떤 점에서 나 자신을 평가절하하는가? 아마도 여러분은 이것이 단지 파트너의 입에서 들은 내면의 비평가의 목소리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의 그녀의 무책임함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찰 때 멈추십시오. 영상기를 돌리십시오. 나는 내 자신의 삶, 내 재능, 내 꿈에 대해 어디에서 무책임함을 보이는가?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가 자신에게 허용하지 않는 그림자 특성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그의 그녀의 차가움에 상처받을 때 멈추십시오. 영상기를 안으로. 나는 내 자신의 어떤 부분에 차갑고 무관심하게 대하는가? 나는 어떤 내면의 아이를 무시했는가? 여러분이 이 기동을 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외부 환경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내면 세계의 탐험가가 됩니다. 여러분은 파트너에게서 힘을 빼앗아 자신에게 되돌려줍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 길만이 자유로 이끕니다. 여러분은 파트너가 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정말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여러분 자신을 바꾸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의 현재 관계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거나 여러분은 조용하고 드라마 없이 그 관계에서 나와 더 이상 투사가 아닌 현실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상적인 관계를 위한 5가지 간단한 단계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피상적인 것은 여러분의 오래된 오해를 강화할 뿐입니다. 대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새로운 내면의 태도, 3가지 실천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자신을 고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영혼과 접촉하는 방법입니다. 관찰, 공정한 증인이 실천, 여러분의 생각과 기분을 날씨처럼 대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들은 오고 갑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파트너에 대한 갑작스러운 짜증의 물결, 숨 막히는 질투 또는 차가운 우울함이 닥칠 때 그것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나는 분노에 차 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아하, 분노의 구름이 왔구나. 이 상태에 여러분의 내면의 이미지와 관련된 이름을 붙이십시오. 예를 들어, 오, 내 드라마 퀸 아니마가 다시 무대에 나왔구나. 또는 자, 이것은 내 모든 것을 아는 교수 아니무스가 말하는 거야. 이러한 상태를 의인화함으로써 여러분은 의식적인 나와 콤플렉스 사이의 틈, 공간을 만듭니다. 이 공간에서 선택의 자유가 태어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자동으로 줄에 매달려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줄을 보는 관찰자입니다. 이것은 해방을 향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대화, 적극적 상상의 실천. 아니마나 아니무스의 목소리를 인식했을 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융은 이를 위해 천재적인 기술, 적극적 상상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의 부분들과의 의식적인 대화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방해하지 않을 15인, 20분을 확보하십시오.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이미지, 여러분의 변덕스러운 아니마나 비판적인 아니무스를 만남에 초대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앞에 상상하십시오. 어떻게 생겼습니까?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어떤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을 마음속으로 하거나 더 효과적으로는 일기장의 연극처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가 다시 내 파트너에게 화가 난 것 같구나. 정말로 원하는 게 뭐야? 아니무스, 그는 약해. 그는 또 모든 것을 잘못했어. 여러분,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해해. 하지만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가 자기 방식대로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니무스, 우리는 통제력을 잃을 거야.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 우리는 굴욕을 당할 거야. 비난 없이 이런 대화를 계속하면 여러분은 파괴적인 행동 뒤에 있는 동기와 두려움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면의 폭군이 사실은 여러분을 필사적으로 보호하려는 겁에 질린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연민과 변형의 시작입니다. 통합, 작은 발걸음의 실천, 행동 없는 깨달음은 결실이 없습니다. 통합은 여러분이 내면 세계에서 외부 세계로 새로운 지식을 옮길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작고 상징적인 발걸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비판적인 아니무스를 가진 여성이라면 작은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의식적으로 파트너에게 사소한 결정, 예를 들어 볼 영화 선택을 맡기고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비판 없이 그의 선택을 받아들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끊임없는 관심을 요구하는 변덕스러운 아니마를 가진 남성이라면 작은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분노의 발작을 느낄 때 그것을 파트너에게 쏟아내지 말고 10분간 혼자 산책을 가서 그녀가 여러분을 구해주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이 감정을 스스로 겪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아니무스가 감정을 평가절하 한다면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다음번에 파트너가 경험을 공유할 때 의식적으로 조언을 삼가고 그냥 내 말을 듣고 있어.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말하십시오. 이러한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신경계를 재프로그래밍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무의식에게 오래되고 파괴적인 패턴이 더 이상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은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통합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이것은 평생의 작업입니다. 이것은 융기 위대한 작업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좌절이 있을 것이고 다시 오래된 투사에 덫에 걸리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것은 길의 일부입니다. 여기서의 진전은 넘어짐의 부재가 아니라 넘어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속도와 자책 없이 일어설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됩니다. 이 길은 모든 세계 신화에 쓰여진 영웅의 여정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우리가 물리쳐야 할 용은 외부 동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신 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콤플렉스는 바로 보물을 지키는 그 용입니다. 그리고 보물은 여러분의 온전함, 진정한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이 순간까지 왔다는 사실, 이 복잡한 개념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는 사실, 이것은 여러분이 이 작업에 준비되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정신은 그것을 해결할 잠재력이 없다면 결코 우리에게 문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여러분의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다음 발전 수준으로 성숙했다는 표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식의 문을 두드리며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자가 치유 유기체로 상상해 보십시오. 가시가 박히면 그 주위에 염증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불쾌하지만 그 목적은 이물질을 밀어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관계는 오래된 트라우마나 통합되지 않은 콤플렉스라는 가시 주위의 심리적 염증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병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 면역 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며 치유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책임감을 가지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길에 필요한 모든 힘, 모든 지혜, 모든 용기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원형적 잠재력으로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이 빛이 빛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영웅이자 용이자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우리 여정의 모든 씨를 하나로 모아봅시다. 여러분의 사생활을 방해한 것은 악령도 저주도 잔인한 운명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한 영혼의 일부입니다. 필사적으로 들리기를 원했던 여러분의 내면의 타자입니다. 부정적인 아니마나 부정적인 아니무스는 절대적인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실현되지 않은 온전함에 빛이 드리운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는 빛의 근원이 여러분 뒤에 있고 여러분이 그것만 볼 때만 크고 무섭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과제는 그림자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과제는 빛을 향해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 자기인식, 자신에 대한 연민의 빛을 향해 그러면 그림자는 스스로 적절한 자리, 여러분 뒤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지만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영혼이 아니라 그 미성숙하고 상처받은 부분이 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것과 친해졌으니 이 내면의 감독에게서 펜을 빼앗아 여러분 자신의 의식적인 사랑의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동안 투사가 아닌 현실에 기반한 관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파트너를 있는 그대로 모든 장점과 단점을 가진 채로 내면의 영화를 위한 스크린이 아닌 볼 수 있는 친밀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절당할 두려움 없이 자신이 될 수 있는 사랑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별의 이유가 아니라 자신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초대인 갈등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동화나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내면 작업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내면의 이미지를 치유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칼 융기 신성한 결혼이라고 부른 것. 여러분 자신의 영혼 안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결합으로 다른 사람과의 진정하고 건강한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부적인 사랑은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 반영이 됩니다. 우리는 길고 때로는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정신의 어두운 지하실로 내려가 내면의 악마들과 마주하고 빛으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용기에 대해. 듣고 느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하고 보이지 않는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상적인 대답과 빠른 해결책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동체. 반복되는 삶의 고통 뒤에 깊은 의미와 위대한 과제가 숨겨져 있음을 직관적으로 느끼는 탐구자들의 공동체. 속도와 단순함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깊이를 선택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사생활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수백 개의 다른 비디오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까지 시청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편안함이 아니라 진정성을 갈망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과 같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만의 영웅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들은 같은 질문을 하고 같은 용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길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 여정은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진정한 작업, 여러분의 내면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평생의 길이며 그 위에서는 지원과 안내자가 모두 중요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주었다면,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꼈다면, 저는 여러분을 이 깊이의 탐구를 함께 계속하도록 초대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여 원형, 그림자, 그리고 무의식에 숨겨진 보물의 세계로의 다음 탐험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길을 계속하려는 여러분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었다면, 만약 그것이 여러분 이야기의 어두운 구석에 단 하나의 빗줄기라도 비추었다면 부디 이 영상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알고리즘의 세계에서 모든 좋아요는 단순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이 빛이 다른 탐구자들에게도 도달하도록 돕는 신호. 바로 지금 어둠 속에 앉아 같은 고통을 겪고 같은 질문을 하면서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간단한 제스처가 누군가에게는 치유를 향한 자신의 길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뢰와 깊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안내자가 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길에서 다시 만나요.